약간의 진행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나눠서 전 지혜를 모으고 시의 발전을 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네 분의 지정 발표를 통해서 신봉훈 총연구관 한 부분에 관한 멘트도 있고 거기에 불과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듣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유튜브들께서 이렇게 좀 지금 현재 의견을 좀 내주실 텐데 그 의견에 대해서 그때그때 중간에 저 아시지만 이제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볼 수가 없고 아마 옆에서 좀 협력해 주셔서 지나가는 데 있어서 유튜버들의 의견 중에 좀 우리가 꼭 이걸 한번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플로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 또 시민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협력관이 이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두 가지인 거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하나는 이제 제도적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행정부의 법치행정은 조직으로 시작되고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제도 구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 제도는 공무원의 조직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네트워킹을 형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발전을 해주셨고요. 역시 일을 하려면 예산, 돈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오늘 여기 시민사회단체분들께서 심지어께서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가장 그때마다 당면하는 것이 역시 예산 문제일 겁니다. 아까 잠깐 서울시 1조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X로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핵심은 아마 조직규 관련된 문제 또 예산 그것이 이제 부과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몫이죠.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개별 패널 토론자들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대로 이렇게 좌측부터 이렇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평화복지 참여연대 이광호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의 중요한 시민단체로서 저희 주 현안들을 지금 이렇게 잘 해결하게 나서고 있고 때로는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의 지적 토론을 여러분 박수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해주셔서 나오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몇 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원라운드는 한 5분 내에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5분 하겠습니다. 제 시선이 주로는 여기가 있어요. 화면에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힘든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활동하는 분야는 이렇게 오늘 전체 주제 중에서 첫 번째는 시민정책 네트워크 쪽에서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쪽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고 나머지 꼭지대한 거는 한두 가지 좀 제안 드리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 제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행정 쪽에 간사 한 분, 민간 쪽에 간사 있고 제가 시민사회 쪽에 간사를 맡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정부, 6기 정부 때는 주로는 인천시와 관련 인천 지역의 중요한 어떤 갈등 문제, 중앙정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하는 게 주로였는데 이제는 시민단체 그렇게 갈등하는 국면보다는 오늘 자리처럼 뭔가 협치하고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찾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던 거는 7기 시정부가 들으면서 공무원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문제 제기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먼저 찾아와서 얘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방법을 찾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하고 다르네. 이런 게 저희 굉장히 많이 달라진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기 정부하고 다르게 7기 시정부에서 시민정책 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꿨고 이 시민정책 네트워크가 3월달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소통이라는 구조에서 이제 협치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획해서 운영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중심에서 이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중심에 대한 의제, 아젠다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으로 이걸 풀어갈 건가 이렇게 주제를 다시 찾아내는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전에는
인천의 해경이 없어졌는데 해경을 다시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 이슈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 10가지를 정해서 그 10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그 흐름대로면은 이제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많이 확대 참여를 하고, 각가지 분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의 논의와 기획들 좀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아카데미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교육 시스템인데, 저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협치를 만들어가는 중간 조직들이 있는데, 뭐 마을 만들기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참여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다 교육을 하거든요. 소통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곳과 함께 소통을 위한 교육 기획을 같이 해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중첩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소통과 관련된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건 3,000명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은 답변을 꼭 해야 되잖아요. 특이하게 문서로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특이한데,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3,000명만 있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 100명 부르면 그거 답변해주면 안 되나? 1,000명 부르면 답변해주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이런 것도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정책, 네트워크 같이 운영하고 있는 팀이, 전체 여기 소통과 소통협치 관련된 꼭지가 24개가 있는데요. 11개 꼭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11꼭지를 맡고 있는 것만큼의 일이 많으니까 여기 부서에 대한 나중에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조직 개편에 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 구조 조정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각 꼭지별로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인간협치 구조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천형 협치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한 TF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제도도 만들고 사례도 만들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작은 성공 사례를 우선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우선 만들었으면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중간 조직들 있잖아요. 4가지 있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성공 사례들의 협치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확산시키는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혁신과 관련된, 특히 행정조직 혁신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거는 해움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움 모임과 관련돼서 좀 발표도 하고, 그 발표를 통해서 좀 성공적인 어떤 정책의 반영이나 행정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기획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또 하나 말씀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 아까 뒤쪽에 많은 말씀을 하실 거라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주민참여 예산이 이제 막 굉장한 예산 규모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위해서 시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한 겁니다. 지금 100명에서 200명, 300명으로 넓혀지는데 이 교육이 안 되면은 굉장히 이해관계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회, 주민자치회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했던 분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주민참여회라는 이름만 바꿔서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실패한다는 거죠. 주민자치회의 의미의 취지가.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할 때 기존에 주민공동체 활동하셨던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참여를 하되 최소한 50% 정도는 이제 새로운 주민들, 새로운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구조나 체계를 만들어줘야지만이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제목이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인데요. 잘 새겨보면은 협치는 누군가 먼저 나가서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가고 민관이 함께 가고
관과 관이 함께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의 큰 아마 특징 중에 하나가 청원제도 연구.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돼 있죠, 다. 근데 과거와 다른 형태를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 시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잠깐 발제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 3,000명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보면 아마 이제 2010 비슷할 거라고 봐요. 입법 부분과 사법 부분에 관련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아마 그 청원 1호가 특정 인사의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CE에서 이런 걸 설계하고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런 거를 기대하고 좀 다른 좀 더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나왔을 때에 저들이 이제 학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들어서 입법 부분과 사법 부분에 관련된 답변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 상권 분립이었어요. 이 문제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은 답답하니까 하잖아요. 아마 시민들도 답답하니까 시장님이 말씀해보셔라 이럴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킹이 잘 된 유튜브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런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특정 신도시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한데 원도심은 사실 잘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특정 지역으로 말씀 죄송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 아무래도 좀 익숙치 않아서 온라인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정해진 시간 내에 수그러져 버리고 그렇다면 이게 누적돼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걸 폭발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광호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가면서 아마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이제 소통의 언어는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로 봤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더 연구해서 좋은 걸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통은 저는 이제 장정우 위원장은 이제 제가 녹색연합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오늘 이렇게 명칭을 보니까 인천 지속발전 가능협의 위원장으로 나오셨네요. 환경 쪽에서 우리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여러 단체를 있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 활동하셨고 또 인천의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적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정국 위원장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취한 줄 알았으면 저도 옷을 좀 집에 가서 바꾸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현장을 좀 갔다 오냐고 뒷모습이 신경이 좀 지금 많이 쓰입니다. 뒤통수가 좀 뜨끈뜨끈합니다. 왜냐면 뒤에 흙탕도 좀 펴갖고 시장님 뒤에 계신 것 같은데 너무 흉보지 마십시오. 몇 가지 아마 기회 더 주신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공론화위원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3,000명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때법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원칙과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성도 보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결국 뭐냐면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짚어본 연후에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용을 채우기 위한 준비도 같이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위원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냐. 저도 위원회 상당히 많이 참여했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였냐? 그냥 자문기구입니다. 근데 이 자문기구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아주 몇 개는 피드백이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피드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정책 반영이 왜 안 되는지 되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름 그런 위원회라는 구조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지금도 과연 이거에 대한 해소책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시민들의 의견 받고 시민단체 의견 받고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 내에 칸막이를 빼는 일도 되게 중요하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환경복지국만이 아니라 해양 쪽, 도시 쪽, 교통 쪽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무원들끼리도 제가 봤을 때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협업을 잘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직접 한 2건 정도는 몸소 겪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민들하고만이 아니라 공무원조직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엔 뭐냐, 저는 시장님께서 이 협업과 협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한 사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런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의미에서 선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4년 후에 8년 후에 뭐 이런 생각 공무원들 하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들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정확한 시스템으로 체계를 잡아놓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물론 저는 이게 뒤로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도 성과가 나오려면 이건 예산 쓰는 부분보다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소통할 건지, 어떻게 협치할 건지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통이 안 됐던, 협치가 안 됐던 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또 행정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후에 공론화위원회든 뭐 네트워크든 이게 좀 더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산 부분 보면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 보니까 이런 문구가 딱 써 있습니다. 직접 사인까지 하셨어요. 뭐냐면 표를 의식해서 개발 사업만 하려고 하면 말려라는 거를 쓰셨어요. 저 박수 쳤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협치 예산, 아까 주민참여 예산 500억까지 얘기하셨는데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해당 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이게 예산이 크게 토목사업처럼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예산에 아마 일부면 충분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팩트에 기초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팩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정책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하나의 그 사무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데이터, 그리고 이게 인정할 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저희가 많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대세라고 하는데 과연 데이터가 정확하냐? 그러면 제가 환경운동 좀 했지만 이게 데이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악취가 계속 난다고 하는데 악취의 원인조차 정확하게 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 이런 연구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그 교수님, 원장님도 하셨지만 과연 그게 스피커로서의 연구원이 아니라 정말 정책을 연구하는, 데이터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청라소각시장 문제, 수도건설의 메리츠 문제, 이게 다 소통의 부재도 있지만 저는 데이터의 부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좀 신경 쓰는,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시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그 예산을 대폭 쓰겠다라고 해서 또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얘기를 했던 게 시장님께서 그런 공원을 함께 만들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만들 거냐라는 부분, 여기에서 제가 주목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협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최소한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민관, 여기 기업까지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제가 속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행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행정의 참석률이 그동안은 상당히 저조했어요. 결국 뭐냐면 새로운 협치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협치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 하천살리 추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천 되게 중요하고 하천 복원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과연 거버넌스 조직을 행정에 어떻게 봤었냐,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함께 하려면 신뢰인데 그동안의 신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새로 복귀하는 과정을 좀 가지면서 새로운 협치를 좀 기획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과에서 시의 공무원 조직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 예를 들어 시 자체에 공무원 간의 조직 간의 소통, 또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소통도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주셨고요.
한때 저도 약간 우리 이매 박사 계신 연구원의 원장으로 선사로서 미안하고 사과드릴 말씀인데 데이터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송영길 시장께서 전 시장께서 후쿠시마 사태가 났을 때 인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천에 통계청이 있습니다. 또 하는 인천본부가 있어요. 저희 연구원에는 아시다시피 좀 규모가 주로 정책이나 해서 박사급이 35분 또 비정규직 합하면 한 120명 정도 되는 조직이어서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있는 줄 알았어요. 통계청도 여기 있고 시청구에도 있잖아요. 또 당연히 하는 인천본부는 뭐 큰 조직이고 직급이 높습니다. 하는 인천본부가 하는 내에 높은 직급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국 단위로 되는 인천 거를 빼낼 수 있게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어요. 적어도 저희가 그런 생각, 인천의 수출 물동량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인천만의 독자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인천 것만을 모아내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또 그 뒤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다고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바꿔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하여튼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뭘 모으는 게 돼 있는데 지역에서 그거를 갖다 쓰기는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5년에 바뀌었는지 이제 우리가 갈등 구조의 수많은 현안들을 보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을 이렇게 호응하거나 여론에 기대기도 하는데 실제는 나중에 보면 데이터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기 아마 시민사회단체 관여하신 분들 많았어요. 아라뱃길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이런저런 과정은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KDI의 피맥은 높게 나왔어요. 1.0이 높도록. 그리고 바로 이어받은 우리 인천시 정부에서는 0.23 시민단체가 조사한 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왜 차이가 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데이터다. 제가 항만에 관련되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 배에 관련되면 아시겠지만 그 파이브라고 도선사가 있잖아요. 도선사가 8m부터 끓고 들어가서 경인항 지나서 김포까지 가야 된대요. 그게 그 당시로 한 대 가는데 하루에 4천 몇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리고 올리고 이런 비용 빼고도 할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KDI에서 포함 안 시킨 거죠. 시민단체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로 쓰이고 관광객을 활용하지 않는 얘기로 변화된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초에 있어서 어떤 걸 할 때 갈등을 야기시킬 때 그거를 내밀었으면 그 변수를 봤으면 그런 면에서 오늘 장치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인천연구원, 제가 인천 발전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약간 좀 섭섭하게 돼요. 발전이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많은 서울연구원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에다가 서울연구원 바뀌었고 인천연구원 바뀌는 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이매 박사님의 그 지적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민참여 예산제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민원인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시민이 찾아오는 게 되게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으로 되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정부 정책 과정에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이제 맞춤형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협치를 통해서 이제 정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방정부의 이런 정책 과정에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지방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한다던가 이러한 공청회라던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비교적 이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주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금까지 이런 정부가 담당해 오던 이전 예산 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직접 보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의 참여와 이런 주민의 결정을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런 지방재정의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제도 개편이 이제 대대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가장 큰 변화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발표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정 과정으로 이제 확대 이제 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예산 편성
편성 과정에서만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이제 예산 범위 전 과정으로 확대해서 뭐 결산이라던가 예산 편성의 방향,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의 규모를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10억 원대에 머물러 있던 것을 2019년에 이제 300억 원대로 이제 확대했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이러한 뭐 참여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시계획형이라던가 이제 지역 참여형, 이제 동계획형으로 해서 이러한 마을 단위로도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 참여 예산이 반영하도록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여 예산의 위원을 확대해서 이제 대표성을 강화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에 이제 결정되고 그랬는데, 이제 최종 선정 과정에서 이제 주민 투표를 포함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절타적 타당성도 이제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인천시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갖고 이제 제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존과 다르게 제도를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제도 변화가 있고 실제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대안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주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던가 가정생활이 있는데 참여예산위원회나 지역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쏟으면서까지 이런 자발적인 참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이제 기존의 이런 집행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주도의 참여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위 추첨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다른 이제 인천시에서도 포함해서 다른 이제 시도에서도 참여 정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이제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뭐 마을 공동체라던가 주민자치회 이런 그런 공동체 단위 들과 같이 정책들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민 참여 예산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도 결국은 마을 공동체나 결국은 이런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기 위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서로 같이 이제 연계해서 운영하면 더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는 통틀의 운영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운영되는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까지 연결되면 좀 더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이제 집행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공론이라던가 수기의 과정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는 마을 중에 서울에 가면 암사동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여기 마을 공동체 하신 분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 암사동에 가면 여기가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역사적인 유물이 있어서 여기 아마 인천도 그렇겠지만 문화재가 있으면 주변에 개발을 못하게 하잖아요. 법적으로. 문화재 공동체에서. 거기 가면 2층짜리 옛날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원 있을 때 그거를 모델로 마을 재생, 그때 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생. 도시재생, 마을재생 가봤는데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보통의 경우 여기 우리 인천시뿐만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건폐율,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이런 민원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을은 2층 이상 못 지켜달라는 거가 요구사항이었어요. 아니 이게 건물을 지금 땅값 돌려고 비싸지는데 왜 이걸 못 지키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 하나는 벽을 우리 옛날에 단독주택 다 아시잖아요. 집집마다 벽 있잖아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있고
그걸 다 헐고 사실 단독주택 가장 큰 문제가 주차부지더라고요, 요새. 그걸 다 헐어서 해결하는데 거기에서 오늘 구청에서 이제 협조해 줬습니다.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데는 다 이거 올려달라는데 여기 올리지 못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3층 이상의 이런 준주거 지역 2종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건생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부정적 요소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했는데 다양한 이제 유흥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텃밭 깔고 살고 싶다. 그걸 마을 주민들이 결정해서 조리를 했더라고. 참 놀라웠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진짜 우리가 뭘 이렇게 자꾸 발전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걸 좀 지키는 데 있어서 예산이 가장 중요했어요. 오늘 아마 제가 300, 500억 보는데 이게 아마 우리 신동훈 소통협력과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될 내용인데 저희들도 국회 가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작년 대비 몇 프로에서 안 됩니다. 시의 재원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새로 시정부가 들어서고 시작을 하실 때는 좀 재료 선거 갔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거는 1,000억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쓰는 주제도 정해진다고 해요. 올해 200억이니까 100억 따져. 그거는 저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이런 아마 우리가 소통 정책을 하고 시민 정책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시민들 능력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노하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실제 저도 이거 경험해보니까 어려운 게 의회와의 관계더라고요. 오늘 아마 이제 여기서나 의회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깊이 안 다룰 거라고 보이지긴 하는데 시민단체가 뭘 집행하거나 시민 공동체가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상당히 이제 견제를 하시는 경향을 저희도 많이 봤어요. 그 인정과 다른 데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와 어떻게 잘 조율하면서 예산이나 이 사업 부분을 정리할 건가 이것도 앞으로 좀 고민해 주셨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아주 갈등 전문가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훌륭하게 연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 토론회도 지난번 토론회도 참여하셨더라고요. 우리 서정철 교수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시흥시 신천리에서 삽니다. 저희 동네를 얘기할 때 신천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래라고 얘기도 합니다. 인천하고는 너무 가까이 있죠. 예. 그래서 인천이 이제 낯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인천에 이제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인천 시정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관리 업무에 대해서 2년을 갖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몇 가지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협치와 소통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너무 이제 이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협력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해결할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협력과 대화를 하는 거지요. 협력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요구를 상대방과 협력과 공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풀어가는 거거든요. 관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이 필요하고요. 민은 자신들의 요구를 행정의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협력에는 아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 있죠. 그런데 그 협력을 할 때 보면 구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도 있습니다. 양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력의 실패는 협력에 대한 부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은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협력을 하자는 필요성과 필연성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필요성과 관련돼서 그걸 충족시켜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참여를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 참여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가? 대표성에 대한 문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참여의 지대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는가, 참여의 기회 균등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정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질을 어떻게 줄 거냐? 정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똑같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정보 교통의 목적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을 자기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판단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같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거꾸로 시민사회가 일방성, 포괄성을 너무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함께 의견의 불일치와 생각의 불일치를 어떻게 같이 할 거라고 하는, 같이 가려는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을 안 하고 나는 요구했으니 됐다, 나는 참여했으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시작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갈등 관련된 토론회에 가게 되면 총론만 무성합니다. 총론만 무성하고 강론이 없습니다. 강론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평가할 게 별로 없어요. 총론은 얼마든지 평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일방적이냐, 그 개념 갖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방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단적이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의 평가는 아까 협력과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에 누가 참여했느냐, 참여한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추상적 평가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가 제일 잘하는 것은 초기의 문제를 잘 정리를 하고 구조와 설계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일적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일본에는 PI 같은 경우가 그런 예를 들어주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야 됩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정보를 줘야 되고 진행 과정에 대한 그런 평가를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근데 설계할 때만 막 왁자지껄 떠들어요. 왜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줬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것이 진행되고 나면 다 남몰라요. 그리고 행정한테 또 다 바뀌어버려요. 그럼 행정 못하면 그때 또 못한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이게 협력적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은 기본적으로 나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에 또 하나는 책임의 문제거든요. 행정은 법과 제도로 책임을 지는 거고 시민사회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책임입니다. 법이 우선이고 사회적 책임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민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정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어디 높으냐,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전일적으로 결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해야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나중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처음엔 같이 했는데 나중에는 중간에 나한테 아무 얘기를 안 했어,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면 갈등이 커집니다. 사전 갈등 예방책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한 번 더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나중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일단 공론화하면 따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제가 인천하고 인연을 맺은 사업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2016년에 인천역 택시 정류장 이전 민원, 바로 목성동 바로 앞에 있는 택시 조정 사업을 택시 화물과하고 진행을 했고요. 2017년에는 지하철 선거 관련돼서 관련된 조례 개정을 위해서 건설심사과하고 조정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조정위원장이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거든요. 위에는 성공했고 하나는 밑에 실패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면 행정이 갈등 조정을 했던 저한테, 당시는 이제 시민소통 담당관인데 저한테 독립성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행정이 입장을 낸 게 아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제3자 중립자에게 이 당사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봐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안, 이 택시 정류장 안에 대한 것은 거기 모이셨던 분들이 행정과 함께 모여서 합의를 이뤄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서약서 썼고요, 합의서 썼습니다. 이제 택시 노령들하고 썼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안은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는 행정이 지나치게 간섭했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던 거죠. 행정이 의도를 가지면 수용성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도 똑같은 건데요. 공론화위원회를 의제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의도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론화의 의제와 공론화의 의원의 구성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와 공정한 운영에 대한 문제는 협력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협력한다는 건 상대방을 믿는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형식만을 통해서 행정의 입장을 관찰하겠다라고 하면 공론화하면 안 됩니다. 협력은 상대방을 믿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행정은 시민을 믿어야 되고 시민은 행정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서는 곧 원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나를 여기 끌어들였는데 잘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협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실패가 제가 볼 때 두 번째가 실패했던 것은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조정이나 또 이해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행정이 계속 여기 중간에 개입을 했어요. 뭐 공청회를 한다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당사자들이 이 조정 과정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끝나게 된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고 첫 번째 케이스는 완벽하게 인천시에서 전혀 건드지 않은 거거든요. 뭐 풀어봐라 그러면. 그랬더니만 풀린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협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 어떤 기준적 구조 이런 것들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들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네요. 그 중에서 우선 소개해드리고 우리 소통협력관 혹은 이제 관련 이제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제 소통은 관심입니다. 협치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단순 자문기관으로 기능이 위축된 위원회와 피드백 부재, 우리 아까 장정근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기존 정부에서 하던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에 대한 그냥 따라오기 정책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으셨고요. 주민자치회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가 뭐냐 라는 질의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한데 아마 지금 여기 활동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고 내 위치가 어떻게 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교육한다고 말씀이 들어가 있던데 이런 부분이 좀 교육 이전이라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참여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질도 꽤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저희들이 좀 다 같이 반성해보고 특히 시장님이 이거 검토해 주셔야겠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토론회라고 하지만 직장인들이 오기 힘든 평일낮에 개최를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하여튼 그래서 야간에도 한번 뭐 개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네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 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는 액수를 목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역에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법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관련 소통협력 관련 우리 재정기획관님 계시죠? 주민참여들 이렇게 연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쯤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낯선 게 있긴 한데 소통은 관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협치라는 단어가 생소한 건 저희 스스로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잠시 발제 때 말씀드렸듯이 배경음악까지 깔리는 멋진 토론회 하겠습니다. 과거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익숙한 그 표현법은 민관, 군이 함께 한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군은 이제 낯설게 빠져버렸고 민관이 같이 한다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부터 협치가 민관이 어떻게 가느냐를 조금 더 직접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소하셔도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다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자문으로 기능이 축소된 위원회 피드백 부재 공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사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꼭 의견이 되는 중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문 정도로 국한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까 중간 조직 정도로 판단하는 위원회 역할과 기능은 어떤 이유로든가 참여하신 그분들이 더 다양한 형태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인력 풀도 데이터로 만들고요. 그분에게 온라인 폴 같은 형식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정책 자문단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기존 6기 있었던 것을 좀 개선했습니다만 정책 자문단 플러스 위원회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아까 이강호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청원 3,000명 미만인데 참 소중한 정책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위원들, 다른 분들께도 정책자문단을 포함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단순하게 어디 위원회 위원으로만 계신 분들이 더 다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시도이고요. 모든 답은 아닙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기획관님이 별도로 답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희 더불어사업 때문에 얘기가 하나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돈 액수로 총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말씀과 인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 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 공직을 힘들게 뭐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면 바로 시민들이 뭐 먹을까 의견들 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손을 들었다고 표현하시더군요. 근처에 잘하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돈도 많고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가 했던 저희의 예산 방식이라면 이제부터는 중국집이 좋을지 분식집이 좋을지 한식이 좋을지 각각 집에서 해먹을 게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서 결정하시는 것대로 따르는 밥값 계산법이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조금 더디거나 비효율이거나 공직이 볼 때 당장 필요한 저기에 뭐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보다 각각 시민들이 내 삶이 어떤 게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을 따르겠다.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정이 주민참여 예산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 따라하는 거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따라하면 안 되나요? 정부가 공론화 추진을 했고 시민 온라인 청원을 했던 이유들은 기존의 시민 청원 집단 민원 제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시민 신문고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민원과 청원과 제안과 혁신에 대한 기존의 방식의 기구가 다 있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원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결정하고 혹은 온라인 청원, 청와대에서 답변한다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세상이 얼마만큼 내 의견을 받을 곳이 생겼는가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또 하나의 모범, 자치단체 모범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개선할 점은 물론 많습니다만 개선은 하되 이 사업을 따라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저희 것으로 좀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것 중에 2개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또 다른 도시형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라고 표현되는 행복복지센터라든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만 도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센터의 행정기구 지원기구가 옛날처럼 동해 의사기구를 총합하고 통장 조직 이런 식으로 의견들을 수렴하는 단위에서 복지나 단순한 행정 업무 지원 정도의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특히 아파트 중심, 공동주택 중심 이런 도시형의 동사무소, 기존의 동사무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통반장 조직으로는 주민들의 이해를 다 담지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주민자치회로의 변화가 이름의 변화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원하시는 분들을 뽑는 걸 떠나 교육도 이수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에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일정 부분 아까 김민배 저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의회, 구의회와 부딪힐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동네의 주민들의 삶의 이해와 요구를 따르는 일들의 결정권과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더 커지는 위원회로의 변화가 주민자치회의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릴 게 마지막 토론의 문제인데요. 반성은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500인 토론회 올해로 2번이 있지만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밤에 한다고 더 오실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변화이기 전에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전에 토론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토론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 것인지 더 듣는 걸 잡고요. 끝난 다음에
토론회는 그것에 대한 피드백과 이후에 못 오셨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당장 오늘 토론회는 업무보고 형식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500인 토론회는 사전 준비가 좀 다르게 될 거고요. 토론회 못 오시더라도, 시간과 장소 때문에 못 오시더라도 토론회에 참가한 것 이상의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이나 방식을 더 많이 보강을 해서 참여하신 것만큼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제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 우리 기획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시 재정기획관 미지윤입니다. 예, 저한테 주신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이 확대되면 인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액수를 정하지 말고 지역 요구 현안 사업을 살펴보고 좀 최대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우리 주민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인천시 예산이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나중에는 건전성까지 확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도 2003년도부터 이제 최초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14억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인선 7기 시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걸 조금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까지 저희가 최소한도 500억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예산 규모만 무조건 확대를 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조례도 새롭게 좀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저희가 그냥 인천시에서 형식적으로 공모사업만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는 이걸 4개 유형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제 참여형 예산인데요. 이거는 시 참여형 예산은 인천시 전체적인 이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런 거를 이제 공모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참여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 현안 문제를 우리 군구 주민참여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계획형은 뭐냐면 특정 계층, 예를 들어서 청년,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계층별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민관 협치 방식으로 해서 공론화,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 계획도 저희가 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계획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오늘 말씀 많이 나왔죠. 주민자치제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거고요.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역 요소 작은 데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지면 인천 시민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지 않고 아주 편해질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들 앞으로 우리 주민 참여 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상황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결정된 것은 무조건 간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주셨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천 시민분들 교육 과정에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업 제안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화 과정에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까 어떤 유튜브에 시민께서 지적하신 대로 낮에 그분은 바쁘셔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못 오셨지만 또 그런데도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제안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분한테 질의도 되면 아니면 제안 혹은 의견을 말씀해 줍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시민정책을 하자는 게 기본은 신뢰라고 아까 설교수님 말씀하신 책임성의 문제죠. 소속 혹은 이제 혹시 지금 직장에 있을 때 소속과 지역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간혹 이렇게 좀 유튜브 방송 중이니까 핵심만을 좁혀서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언이나 질의하실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 뒤에 분이 맨 먼저 드셨네요. 우리 마이크 준비되어 있나요? 나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지? 거기서 하신가요? 예, 그러면 아마 카메라가 따라갈 것 같네요. 소속 혹은 지역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구에서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파랑새 대표 정혜진입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주민참여 예산을 저도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시간을 내서 그 장소에 가서 들어야 하는 접근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의 시간을 피하고 제 다른 일의 시간을 피해서 교육에 신청을 했는데요. 교육이 조금 더 편하게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미디어를 통한 교육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협치에 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협치는 지금 관과 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학과 관의 협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래를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그 틀은 지금의 현재 어른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결정해준 세상에 제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는 아이들의 사회를 구성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관과 학의 협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모사업을 저도 진행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건 민에서 고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거나 민 혹은 활동가들이 조금 더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도 그런 사항은 자원봉사라든가 혹은 그런 형식의 민은 무조건 이렇게 활동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지쳐버리는 상황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시작은 같이 하다가 중간에 관 주도형으로 가다 보면 민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빈자리를 꼭 한 자리, 두 자리 이상은 남겨주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아까 우리 또 여기 마이크 여기 주시겠어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소속과 성함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저희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서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협치를 출발할 수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은 관에서 모양새를 좀 짜놓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요구들이 있었다라면 처음부터 이제는 그 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은 총론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어떻게 그러면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시민 주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그런 이제 시민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들이 많이 향상을 했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시민성이나 공동체 의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감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의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계를 아주 세세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제도적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행정부 표준조례, 행안부 표준조례가 곧 서울의 찻동 사례인데 그 조례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천의 특성에 맞도록 인천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 고민에 있어서는 저는 구심점, 그러니까 이 축이 되는 조직들과 그 다음에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수레바퀴를 크게 굴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개방성을 가지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들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에 있어서 인천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행안부 표준조례에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와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례가 현재는 없습니다.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저는 아까 우리 파랑사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하려면 곧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형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에 맞게끔 조례에도 인천의 철학과 가치가 충분히 녹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도 우리 요분 먼저 하시고 요 앞에 그 다음에 좀 여기 마이크를 좀 하시고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두 분 의견 계속 연답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아카데미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입니다. 우리 방금 우리 센터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20개 동이 이제 시범동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까 주민참여 예산제를 말씀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50명의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예산 문제거든요. 이제 자치계획을 짜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우리 마을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결국 돈이 필요할 건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센터라는 별도의 조직과 또 아까 같이 우리 인천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조직과 또 주민자치연합회 조직, 이 세 개 조직이 사실은 주민자치회라는 이 단체를 놓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이 상당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어서 정작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예산이 없이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참여 예산센터는 우리 주민자치회와 같이 돌아가야 결국은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이 지원단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20개동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현 주민자치위원들을 더욱 역량 강화를 시켜서 어떤 지원단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줘서 우리 인천형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앞에 네. 말씀하시죠. 예, 잠깐 일어서서 말씀드릴게요. 카메라가 잡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현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 도시건설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먼저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아까 하신 것처럼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실질적으로 저는 한 10억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200억까지 증액이 되는데 다 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일종의 힐링화돼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개 분과로 나눠보면은 각 분과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한 1억 한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금액 가지고 실제로 큰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부나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무슨 그림을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번에 시장님께서 많이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분과가 금년에 한 7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또 왜 그러냐면 현재 어느 부하고의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담당자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걸 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선정을 하려면 주민이 참여를 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그룹하고 총회를 거쳐서 민간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 예산 편성이 된 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리고 그 금액을 봉사 금액을 갖다가 책정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 예산까지 그 많은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다 해서 해드렸는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해가지고 해드렸는데도 결국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금액보다 실제 2배, 3배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그 사업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해달라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피드백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이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를 갖다가 우리 그 분과위원회에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법률적 효력도 없고 또 그만한 지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드백이 말로만 피드백이지 실제 그 과정을 갖다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형식이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지역 위원회에다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어떤 권한이라든가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거기에 같이 부여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주셨는데 진행 상황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오셔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저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오전에 저희 학교에 법학전문대학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법원장, 기관장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인하대학에 본 졸업식이 있으신데 시장님께서 이거를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업무 보고를 시민한테 하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나온 의견과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지금 시민들이 각각 의견이 들어온다면 그거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통상에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인하대학 28년 동안 쓰면서 보면서 거의 시장님이 졸업식에 빠진 적이 없는데 같은 시간대 여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가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저희 장 출석하시면 감사드리고요. 시장님이 아마 50분에 지금 자리 일정 때문에 또 이동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으시는데 한 분만 저 뒤에 아까 손 흔드신 분 한 분만 듣고 우리 시장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시장님 말씀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의원님이신가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있는데, 아니. 여기 나이 드신 분 한 번 듣고, 또 의견 다른 우리 의원님 전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고 시장님 마무리 발언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아까 서 교수님, 예, 끝나고 1분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부터 주민참여예산 교통부차 위원장을 맡았던 이승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주민예산 참여 여기에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전부. 그런데 그 다음에 행정기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도 그걸 다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게 없어요. 피드백이. 한 가지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결과가 없는 예산이 집행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항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천에 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교 굉장히 많아요. 연구원들이. 저도 대학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주민참여 예산에 참가하려고 제 수업까지 빼놓고 돌리고서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이 미세먼지, 교통, 통과랑 이런 것들이 분명히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다고 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박사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디선가 받아갖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기상청이나 다른 연구소 받고 해서 어떤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모든 것을 해줬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시장님이 공식 일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서 교수님도 하신 말씀 있으시고 또 소통협력관과 우리 재정부의 기관께서 하신 말씀 있으신데 오늘 계속 저희들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된 주제가 피드백인데 이렇게 우르르 나가면 또 옛날 토론회와 또 정책법 원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 시장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만 하실 거고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들 중에 물론 답을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피드백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프로에 질문하는 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들으시고 또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제가 딱 50분이 돼가네요. 시장님 말씀을 듣고 시장님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한 20분 더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이크 시장님 좀 전해주시겠어요? 우리 300만 시민의 대표이시고 5천만 인류를 걱정하는 앞으로 나가시죠. 시장 박수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마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좋은 거 쓰셔요. 이제 협치를 안 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아니 오늘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청 업무 보고와 저만 딱 받고 서류로 이렇게 보고하면 그냥 더 분명해요. 1년 동안 그래 하려나 보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시장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정도 그렇고 또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인천 시민사회에도 항상 혼자 중얼중얼 문제제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사회는 그럼 그동안
자기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혁신의 노력을 해왔느냐? 과연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고 혁신하려고 노력해왔느냐? 그러면 이 양자 간에 진짜 누가 더 실력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 그동안 있어왔네요. 그러면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한 그런 데서 저는 진정한 협치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아까도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필요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문제를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가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치를 하실 때 그 화두를 던졌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것에 갇혀서 우리 좀 많이 진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소통협력관이 소통혁신협력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소통협력관이니까 소통 얘기만 계속 발제하고 끝났는데 사실은 아까도 가장 문제 제기를 지금 하시지만 우리 인천에 보면 과연 행정에 있어서 지표와 지수로 하냐. 맨날 덩그러니 건물 잘 지고 다리 잘 지으면 일 잘하는 시장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살률이 왜 높냐, 도대체. 어? 그죠? 왜 이혼을 많이 할까? 왜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지표와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했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이 다행스러운 게 청년 취업률이나 실업률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좋아요. 취업률은 가장 높고 실업률은 가장 높고. 근데 왜 그러냐? 답이 없어요. 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혁신하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 그 담당관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 담당관. 그리고 모든 행정을 지표와 지수로 하자. 그리고 그 지표와 지수에 진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공개하자. 우리만 갖지 말고 하시대도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양방향 그 포털을 구축해가지고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자. 이런 화두를 던졌어요. 지금 그래서 혁신 담당관이나들이 그 일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고 아예 빅데이터 담당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과장급으로. 그런 노력을 저희도 끊임없이 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와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공부하자. 바깥 세상은 바뀌고 있지 않냐. 블록체인 기술이 뭐예요 도대체? 블록체인을 어디다 적용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는 로봇 박사를 모셔다가 로봇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좀 이렇게 하자. 바뀌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시민사회를 만나면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야, 한 수 배웠어. 그리고 진짜 저렇게 모든 문제에 아주 실핏줄 같이 참 던져주시는 얘기가 금과 업조 같아. 저는 이런 시민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직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듯이 시민사회도 저는 하루아침에 역량이 커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도 제가 말하는 방향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여러 단계의 수고스러움을 거쳐서 그 안에서 수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절차가 많은 곳일수록 먼저 선정해주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설령 그것이 성과가 미흡할지라도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시민사회의 실력으로 남아있고 자산으로 남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은 강해진다. 그게 시민을 향한 혁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엮여갈 거냐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도 우리 여기 이광호 간사님 계시지만 저는 그 면에 있어서 시민사회를 항상 앞장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시하는 안을 우선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있듯이 앞으로 우리 모든 보고서에 이해관계자가 누군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고 그분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보고서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논의 과정에.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듯이 그런 게 저는 시장으로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를 저희 시청 안에서 저가 실국장들 몇 분 모시고 듣고 그걸로 업무 보고 끝났다 이것보다는 한번 우리가 미흡하지만 서로가 뭐가 부족한지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런 자세로 노력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업무 보고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도 저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나온 모든 거를 다 의제화를 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하자 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 의제로 삼아서 노력하자. 대신 오늘 나온 얘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바람이고 앞으로도 이런 업무 토론회를 그렇게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정을 맡고 있는 한은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형식화되고 그것이 그냥 거칠에 있냐 이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진행 과정이나 이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또 왜 이렇게 황급히 또 제가 그냥 사실 시간만 되면 끝까지 있어요. 원래 끝까지 2번은 꼭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애인 동계체전 해단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장이지만 인하대학 졸업식은 안 가도 꼭 가는 졸업식이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행사를 웬만하면 안 빠지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애인 행사. 잘못해줘서 미안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몸으로라도 때우려고 꼭 가요. 그래서 해단식이라도 제가 꼭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졸업식장도 저는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은 저보다 더 세요. 제가 없어도 잘 굴러가요. 다만 청인학교와 같은 특수학교 졸업식. 그 다음에 남중남고 있잖아요. 남인천 중학교. 거기는 만학도도 있잖아요. 거기 2군데는 꼭 갑니다. 제가 재물포고등학교 동산중학교 나왔는데 모교에서 불러도 안 가요. 인하대 안 가도 양해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지금 장애인 행사 지금 해단식에 좀 가느라고 이렇게 결례를 했습니다. 오늘 논의한 것도 이후에 논의된 것 또 저희들 스텝을 통해서 잘 듣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졌더라고요. 왜 좋아졌는지는 역시 알 것 같고요. 우리 진심어린 의견을 갖고 지금 이쪽 업무보고를 심의하는 것이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우리 또 특히 어려운 분들을 우선하신다니까 저희들이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저희들끼리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우리 약간 말이 끊어졌으니까 중간에 저쪽에 소통협력관과 재정기획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서 교수님하고 계속 하실 말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예. 말을 꺼내놨는데 마무리를 못 줘서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얘기는 하나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소통과 협력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관련된 기술적인 것도 같이 논의를 하자. 그걸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앞에 장정구 위원님 계시는데 우리 지속가족 발전 협의회에서 행정하고 시민사회 활동가하고 함께 이 갈등 관리를 하는 이런 지속적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1년만 전 하면 저는 확실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갈등관리 교육을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는데 6, 7급은 정말 갈등 교육 열심히 받습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이 교육되지 않는, 과장님이 변하지 않는 행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그거는.
국장님은 조금 국장님은 국장님이시고, 그러나 제가 볼 때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은 과장님이시라는, 팀장님 과장님이시거든요. 팀장님 과장님이 갈등관리 교육을 안 받습니다. 인천시 교육하면 전부 6, 7급의 주무관님이나 이렇게 들으셔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만 들으면 뭐합니까? 올라가서 깨지는데. 왜냐하면 이거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수기를 시켜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가려면 지금까지 했던 행정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누가 도와주냐면 과장님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봐라. 그게 좀 힘들더라도, 그것이 비효율적이더라도 결국 사회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협치의 정신으로 가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실패와 시행착오를 누가 밀어주냐? 과장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장이 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 교육을 듣고 나서 제 말이 다 맞다고 그러는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과장님이 참여하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 원래 시장님 있을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묶어서 갈등관리나 기본적인 교육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볼 때는 한 7, 8번 정도 같이 시간을 맞춰서 여러 저희 이제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있으니 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진행을 하면 저는 훨씬 더 우리가 협치하는 기술, 협치하는 그 정신들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서 성과를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플로이드 질문 못 하셨는데 혹시 한번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 진행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저들이 이게 장소가 좋아서 끝장토론을 할 줄 알았는데 시기가 왔네요. 다음 이 장소가 전 사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살면서 옆에 전시실 컵실은 자주 와봤는데 저 여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예약이 줄 서 있나 봐요. 저녁 아마 행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4시 한 15분쯤 비워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시에서 처음에 이제 프리뷰 행사할 때 이제 나왔었는데 6번 행사가 더 남았답니다. 저희가 3번째고 업무 보고를 계속 아마 분야별로 이렇게 시장님 바꾸고 다니시는 거 하고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 참여하셔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소통협력관하고 제니까지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혹시 우리 여기 3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우리 이 박사님도 없으시면 우리 두 분한테만 3초씩만 듣고 그리고 우리 소통협력 그다음에 재정기획관 1분씩 드리고 우리 여기 보시니까 지금 끝까지 오늘 계속 이제 아마 중요한 주제 중에 시민사회단체나 시민활동을 해보시는 분들은 사실 돈 문제거든요. 예산 문제. 또 돈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참 중요한 인천시에서 최종 결정권은 시장님이 제안하시면 의회에서 결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아마 지금 이병래 시 기획위원장님이 행정에 끝까지 계신 것 같네요. 다짐 한번 듣고 저희들이 오늘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그 인천시민 민혁기라고 합니다. 예, 이야기를 이제 쭉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4가지만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협치라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가치의 평가 지표가 뭘까를 잠깐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지표는 아무래도 신뢰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신뢰를 이 행정 쪽에서는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로 산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신뢰라는 부분, 민과 행정사의 신뢰라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실지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교육으로 풀어낸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혹 이 말씀이 시민들의 수준이 조금 낮은 위치에 놓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그 편견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내리배움, 위에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서로 배움이라는 형태로 좀 더 많이 익히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관계망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 교육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용어를
사용을 하셔서 서로 배움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 틀을 만들고 모집하는 형태, 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틀을 만들고 숫자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구조에서 혹시 이게 상시적으로 참여 가능한 그런 개방형의 그런 시민과의 협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생활속 공론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시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동 단위나 학교 단위, 권역별 단위 공론장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쉽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마을의 의제, 공동체의 의제, 사람들의 의제들이 쉽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하는 동안 우리 이광호 사무처장부터 우선 간략하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첫 번째하고 약간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협치는 부서가 협치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모든 업무에 다 관여되어져 있는데 다른 부서는 과연 그런가라고 물었을 때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다른 부서도 협치와 소통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행정돼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갈등 관련된 문제는 시하고 시민들의 갈등도 있지만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곳은 기초단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가 기초단체와 같이 어떻게 협치와 소통의 시스템을 만들 건가라는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센티브일 수도 있고 페널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연구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들을 드립니다. 우리 정정국 위원장님. 예, 강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 교수님이 그 정보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를 공개를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 공개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서 좀 일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보 공개에 대해서 사전 정보 공개라든가 또 다른 기관이 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천시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인권위원회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인천의 인권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인천의 특성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에 하나가 섬지역, 이 소외되고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상대적 박탈감도 큰 상황에 있습니다. 접근성도 어려워서. 그래서 섬 지역에 대한 고려와, 그 다음에 인천은 상대적으로 환경 관련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환경권을 인권으로 좀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의 구성을 좀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아까 보고에 잠깐 있어서 언급드리고 싶은 게, 독성포구와 관련해서 현안 중에 이제 이렇게 풀었던 현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천연구원에서 재작년 말에 해안선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현안을 푸는 부분이 아니라 꽉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해안선 문제를 철책선 걷어내는 수준하고 좀 다르다. 철책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금 그 생각을 좀 바꾼 상태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왜냐면 송도에는 철책이 없는 구도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다를 느끼지 못한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라고 하는 거를 과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과가 어떻게 시민하고 협업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소통협력관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다 못하실 거고요. 아마 후에 피드백을 하셔야겠죠. 우리 인사말 겸 마무리 인사 겸 이렇게 간단하게 1분만 답변해 주시죠. 아까 플로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 귀한 시간 쓰시는 거라 제가 더 말씀 많이 드리지 않고요. 오늘 끝까지 말씀 주시는 거, 그 다음에도 부족하신 건 서면 용지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나오실 만한 얘기는 꼭 남겨주시면 반드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나 이런 말씀 듣는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요. 오늘 다소 불편하거나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소통협력관이었고요. 올해 내내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게 장시간,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예, 저도 인천시 공무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저 패널 분들 중에서 몇 분께서 우리 저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뭐몇 가지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 교육을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겠느냐. 근데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상설 예산학교를 지금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저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강의가 혹시 가능한지 저희가 좀 한번 저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 그 활동에 그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참여센터, 주민참여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요것도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문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뭐 예산 편성만 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놓고 그 이후 과정은 뭐 참여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편성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집행, 결산까지 저희 그 주민참여위원님들께서 참여해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뭐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한 분이 이제 계신데 인천광역시 의회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으신 이병래 시의원께서 계신데 우리 하여튼 마이크 좀 듣고 우리 저 의회 관련된 입장을 좀 잠깐 듣겠습니다. 저 앞으로 가시겠어요? 예. 네,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병래입니다. 사실 우리 소통협력관실이 그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도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 우리 그 박남춘 시장님께서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바로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이 자리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그 시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시민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 있는 오늘 그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 그 소통협력 담당관실에서 지난 그 2월 8일 날 제가 기억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같이 또 소통하고 또 어떤 협력을 해내기 위해서 워크숍 갖는 것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우리 그 소통협력관실이 더욱더 올 한 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이제 우리 소통협력관님이나 유지훈 재정교육관님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제대로 우리 소통협력관실을 이루고 있는 담당관님들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사회부왔던 우리 이종호 시민정책 담당관님께 큰 격려 박수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휴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성 담당관님. 그리고 최기범 혁신 담당관님 어디 계시나요? 그다음에 조춘식 지역공동체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 소통협력관실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관여하는 우리 박규용 예산담관님도 오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또 구심점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쭉 소개하면 끝이 없는데요. 우리 이 지역에 또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중국의 부부청장도 와 계시네요. 나중에 나가서 인사 좀 해주시고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듣는 언어가 소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답변할 때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공무원분들 답변할 때 늘 달고 다니는 게 검토예요. 검토해 보겠다고. 검토는 되게 열심히 해요. 아까 피드백 안 되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검토해보니까 안 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피드백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답변 드릴 얘기 없어요. 아마 그래서 시장님 답답하시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플로에 가서 듣고 좀 깨달아라 이렇게. 그리고 공무원으로 안 되는 거는 시민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시민들이 힘이 모아지면 할 수 있다고 봤을 거예요. 이 검토가 좀 이렇게 결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삶에 관한 거거든요.
아까 그 아이들 보니까 조금 그 말 한번 하고 싶었는데 생활 뭐 이런 공모 대학생 아이들 우리 학교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온갖 천지 부처에서 다 가지고 대학생 아들이 대학원생 공부 잘하는데 저도 그런 거 과제해 본 적 있어요. 요새 학생들 안 내요 그런 거. 왜냐 모르거든요. 전공 분야 이해는 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타 분야는 몰라서 요새 학생들이 영악해요. 그런 면에서 괜히 똑똑합니다. 잘하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실제 여기 온 시간 내서 오셨지만 지역에 비가 오면 물이 왜 막히는지를 아는 거는 동네에 계신 어른들이에요. 노인정분들이고 애들이 왜 위험한지를 아는 거는 등하교 때 깃발인 어머니 분들입니다. 저나 공무원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삶의 토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고 봐요. 저같이 아직 일찍 나와가지고 또 자주 밤늦게 들어가서 동네 뭘 알아요. 솔직히 모르거든요. 집사람한테 들으면 아 그거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대개 이런 식으로 삶을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소통이라든가 시민 정책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직함이 있다거나 특정한 전문적 식견 물론 필요하죠.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아마 계속 플로이에서 질문했던 것이 낮게 보거나 이러지 말고 동등하게 혹은 저는 우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관한 그 지역의 사람들 그 경험한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현장에 답시다. 다 죽은데 현장 가면 뭐예요? 저는 이제 귀를 담아서 들어야 되고 그거를 아마 이제 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남시장 시대에도 하지 못하면 좀 어렵다고 봐요.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검토라는 것이 오늘 아마 표현을 그렇게 쓰셨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이들 받을 결정하겠다. 좀 늦더라도 빠른 건 빠른 대로 늦은 건 늦은 대로 또 이게 해다 보면 인천시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솔직히 시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지만 내항 문제, 중고차 문제, 뭐 지하상가 문제, 얽힌 거 우리가 쾌도난만하고 이거 아시잖아요. 얽힌 타래를 한 칼에 그건 소설이는 환타지는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어렵잖아요.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패스부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국토부가 들은 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떠다녀도 제가 이것도 한번 봤어요. 모 시장님을 모시고 예산 갔는데 당연히 기획예산실에서 오라고 그러죠. 아 시장님 모시고 따라가 보세요. 담당 사무관님 어디 휴관에 없어요. 안 만나줍니다. 이게 시장 먼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 꺼냈는데 시장 뭐 하냐. 그런 이런 식으로 타야죠. 그런데 왜 안 되는지를 서로 공감하고 아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얽혀있구나. 그쪽도 설명하고 이런 아마 부분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마 소통협력관실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는 아마 그런 것을 풀어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시장께서 조직화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도 설계에 있어서 법시행정을 보게 되는 조직법상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단체가 힘이 없냐. 법적으로 그런 걸 할 권한과 나중에 이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 예산 따라야 됩니다. 우리 책임이 따르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도 설계를 하신 것 같고 또 조례라는 걸 쓰십니다. 조례가 되게 되면 그거에 기초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인건비 안 줘서 진짜 이거 뭐 언제까지 봉사하라는 거냐. 절박하죠. 봉사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 다 먹고 살잖아요. 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협조해 주실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마 다 모여서 우리가 자꾸 서울과 비교하잖아요. 아까 어디 우리 인천역 말씀하셨는데 인천 역동적인 동네입니다. 인천 인구 늘어납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처음 인천에 오셨어요. 잊어먹지 않습니다. 8월 14일인가요? 일주일만 인천시가 준비했어요. 인천시 현안을 잔뜩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지역주의위원회 하신 분이 나가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이거 좀 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거예요. 시장님 부탁하고 저도 부탁하고 PPT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인천 진짜 행복하네요. 인천은 진짜 부럽네요. 전 말귀 못 알아들었어요. 인천에 보세요. 다른 데는 다 안 된 상황, 끝난 상황을 가지고 해달라는 거거든요. 인천에 계속 더 해달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의 개념입니다. 그분이 인천에 전쟁을 다녔으면 이렇게 잘 되는지 처음 봤다. 또 하나 제가 약간 그건 좀 동의를 안 해서 했더니 원장님 다른 데 한번 시도 가보세요. 시장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다 교육도시입니다. 교육이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거창한 목표를 많이 내세우잖아요. 다른 지역이 어렵습니다. 인천은 인재가 보여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천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인천을 이렇게 어려운 도시로 뭐 뉴스에 보면 함께 나옵니다만 역동적이고 힘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 우리가 요구한 바를 불허하고
보스턴의 뉴욕을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인천이 저는 그런 영향과 힘을 가진 사회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업무 정책 보고회를 시민 앞에서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인천의 여러분들의 삶에 또 그리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 모두에게 행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박수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전에요. 우리 오늘 토론회 준비하는 팀이 사실 저 위에 있습니다. 같이